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 참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참조에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어떤 것이며 어디에 쓰이는지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함수를 풀면서도 선생님 제가 언제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요. 사실 함수의 시작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알면은 사실은 함수 50%는 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함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인수들의 위치만 그 다음부터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함수 안에 들어가는 그 인수들의 위치,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인수들의 위치만 알면은 사실 모든 함수는 다 풀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질문이었어요. 자, 함수를 시작하고 이해하려면 먼저 셀 참조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셀 참조에는 3개의 참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대 참조는 뭐예요? 달러가 안 붙습니다. 셀 주소에 만약에 A1, B1, E2 이렇게 있으면 이게 셀 주소잖아요. 그쵸? A열의 첫 번째 행, B열의 첫 번째 행, E열의 두 번째 행. 이 셀 주소에 달러가 안 붙습니다. 달러는 뭐로 해요? F4키로 하는 겁니다. F4. 키보드에 보시면 F4키가 있잖아요. 펑션키 F4키. 이 F4키를 눌러서 달러를 붙입니다. 달러가 안 붙습니다. 상대 참조는. 절대 참조는 행과 열에 달러가 다 붙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A 여기 있네. 그쵸? 달러 A 여기 있네. 그쵸? 절대 참조 달러 A 달러 1 행과 열에 달러가 다 붙습니다. 그죠? 달러 A 달러 1 여기 달러 B 달러 1 그쵸? 이렇게 달러가 행과 열에 다 붙는 걸 절대 참조라 그럽니다. 이건 F4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F4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은 행과 열에 달러가 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 참조는 뭐예요? 열이나 행 중에 하나에만 달러 표시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F4키를 2번 누르면 숫자인 행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F4키를 3번 누르면은 문자인 열에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F4키를 누르면은 다시 달러가 풀리면서 상대 참조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달러를 누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붙고 안 붙고가 이루어집니다. 자, 2번 상대 참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 참조만 사용합니다.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 참조만 사용하면 됩니다. 즉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F4를 눌러서 달러 표시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냥 절대 참조 안 해주셔도 돼요. 왜? 우리는 자동 채우기를 할 경우에 이 셀을 고정시켜 줄 필요가 있을 때, 아직 여러분들이 이 셀에 고정한다는 말을 잘 몰라요. 그 고정해 줄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를 할 경우 셀을 고정해야 할 경우에만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를 사용합니다. 셀을 고정해야 하는 경우 중 한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라면 절대 참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아래로만 자동 채우기를 한다든가 오른쪽 방향으로만 자동 채우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한 방향으로만 할 때는 그냥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F4를 눌러서 행과 열에 그냥 달러 표시 다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셀을 고정해야 하는 경우 두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경우가 있어. 이럴 때 혼합 참조를 사용합니다.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다든가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한다든가 이렇게 두 번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때는 그때는 혼합 참조를 합니다. 만약에 셀 참조를 할 경우가 있을 때 그때 혼합 참조를 주로 사용합니다. 한 방향일 때는 뭐라고요? 절대 참조를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두 방향일 때는 뭐라고요? 혼합 참조를 사용한다면 그냥 혼합 참조는 두 방향일 경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참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셀 주소에 달러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A1, E2 등 셀 표시에 달러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가 없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 참조만 하면 된다. 즉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으면 F4키를 눌러서 달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동 채우기를 할 경우에 셀 주소가 상대적으로 바뀌면서 계산됩니다. 상대 참조라는 것은 셀 주소가 상대적으로 바뀌면서 계산돼. 그럼 어떻게 상대적으로 바뀌냐? 자, 보세요.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열은 고정되어 있고 행이 일씩 증가하면서 계산됩니다. 즉 A2, A3, A4, A5 즉 열은 고정되어 있는데 숫자인 행이 일씩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셀 주소가 바뀌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상대적으로 숫자인 행이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엑셀의 법칙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라면 행은 고정되어 있고 열이 일씩 증가하면서 계산된다. 여기 A2, B2, C2, D2 즉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경우에는 열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 열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됩니다. 이건 엑셀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문자인 열은 고정되어 있지만 숫자인 행이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되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숫자인 행은 고정되어 있지만 문자인 열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표일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합계를 총점에 계산하시 여기 합계를 계산해 보래요. 그럼 합계는 뭐 썸 함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는 우리가 쓸 때 는 쓰고 항상 함수 썸 쓰고 여기 함수예요. 그렇죠? 함수를 쓰면 무조건 가로를 열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인수라 그래요. 인수. 이 인수들은 뭐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 개의 인수를 쓰면은 뭐 인수가 여러 개인 게 있어요. 가로 안에 인수가 이렇게 여러 개인 게 있어요. 그럼 이 인수들은 뭐로 구분해요? 쉼표로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좀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은 이 인수를 구분하는 건 안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의 주요 요점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총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총점을 내보겠습니다. 는 쓰고 썸. 잘 안 보이죠?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대소문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썸 쓰고 가로 열고, 그쵸? 아니면 썸 S6까지만 썼는데 썸이 밑에 있네요. 아래 방향 키로 내리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썸 쓰고 자, 이렇게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자, 항상 괄호를 열어줬으면 괄호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D5서부터 F5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거네. 엔터. 자, 자동 채우기는 뭐예요?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 있는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슬며시 가면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십자 모양을 나왔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꼭 누르고 아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꼭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아이고 놓으면 안 돼요. 드래그 딱 이렇게 해서 다 결과값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값이 나왔어요. 그죠? 자동 채우기 하니까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값이 어떻게 나와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했더니만 여기 보세요. D6서부터 F6의 합계가 나온 거고, 즉 요 D6서부터 F6의 합계가 여기 나온 거고, D7서부터 F7의 합계가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D7서부터 F7의 합계가. 즉 원래 수식을 원래 보면은 수식 입력줄이 있지만 수식을 원래 보면은 열은 고정되어 있는데 행이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값이 바뀌면서 계산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쵸? 썸, 뭐 합계를 할 때는 썸 함수를 쓰면 되고 평균을 나타낼 땐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요. 그쵸? 에버리지. 그리고 가로 열고 함수 쓰고 가로 열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드래그 해주고 항상 내가 원하는 인수가 다 들어갔으면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엔 D5서부터 F5까지의 평균 나오지만 그 다음 셀에는 뭐예요?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 봤더니만 D6서부터 F6 즉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계산하려면 숫자인 행이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돼야지 되는 거. 이건 엑셀의 법칙이에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그쪽 같은 행에 있는 값을 찾아주려면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기 전에 있네요. 그쵸? DOF의 평균이었는데 요 평균에 DU, F6의 평균이 나오고 D7, F7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즉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인 행이 1씩 늘어나면서 계산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최대 점수 보겠습니다. 는 최대값은 뭐 맥스겠지만 맥스 가로 열고 그쵸? 자, 워드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워드 중에서 최고 큰 값만 나오겠죠. 그쵸? 엔터. 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짠, 자동 채우기 쫙 해보겠습니다. 네, 값이 나왔네요. 그쵸? 자, 이거는 저걸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숫자 클릭해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했더니 자, 숫자인 행은 이렇게 여기 보세요. D5서부터 D14까지의 합계가 나오고 여기는 E5서부터 E14까지 합계가 나왔어요. 그쵸? F5서부터 F14까지 합계가 나오고 즉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니까 뭐예요? 숫자인 행은 고정되어 있는데 문자인 열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계산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야지 같은 열에 있는 최대값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소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민, 뭐 우리는 요 정도 함수는 알아둬야 돼요. 그쵸? 민, 가로 열고 뭐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 들어가고 가로 닫고 그쵸? 엔터. 자, 최소값. 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그렇더니만 원래 밑에 여기 10 보세요. 그쵸? D6서부터 D15까지의 최대값. 근데 E6서부터 E15까지의 최대값. 즉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경우에는 숫자인 행은 고정되어 있는데 문자인 열이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 한번 해볼까요? 개수. 요거 잘못했다. 그쵸? 개수. 자, 이거 인원수 요거 다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워야겠다. 딜리트 눌러서 지워서 수정해 놓겠습니다. 는 이번에는 뭐예요? 개수는 카운트. 자, 이 카운트라는 함수는 이렇게 문자는 못 세요. 숫자나 날짜나 시간만 세줘요. 그 안에 셀에 비어있는 셀 없이 쭉 채워져 있는 숫자, 날짜, 시간이 채워져 있으면 그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들어간 셀의 개수는 10개니까 10개 맞나요? 자, 드래그해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카운트 함수 써보면 알겠죠? 엔터. 10개 맞네요. 나오네요. 그쵸?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뭐라고요? 숫자인 행은 고정되어 있는데 문자인 열이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됐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상대 참조에 대해서 해봤어요. 상대 참조는 뭐예요? 달러 표시가 자동 채우기 할 때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안 하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안 하고도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참조에 달러 표시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할 경우에 셀을 고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동 채우기 하면은 이 F4가 F5로 바뀌면 안 돼. 이럴 때 우리가 달러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이라는데 지금부터는 절대 참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참조.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오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달아주세요. 선생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2번부터는 이제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의 특징이 뭐예요? 셀 주소의 행과 열에 달러가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행과 열에 다 달러가 표시되는 경우에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동 채우기를 할 경우에만 절대 참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한다든지 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때 그 셀을 고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다 그랬어요. 자동 채우기 할 경우에 셀 주소가 절대 바뀌지 않고 계산됩니다. 왜? 절대 참조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한 방향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뭐예요? 아래쪽 방향으로만 자동 채우기를 한다든지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자동 채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살짝 당황했어요. 카톡 이래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1번 표 2에서 판매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한 값을 인센티브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인센티브는 판매액 곱하기 인센티브 지급률이랍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판매 곱하기 인센티브 지급률 해줘야 되고, 자, 이봉숙의 판매액 곱하기 지급률로 해줘야 되고, 한성권의 판매액 곱하기 지급률을 해줘야 되는 거, 김익래의 판매액 곱하기 지급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급률의 값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 돼요. 뭐를 눌러서?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는 판매액 곱하기, 우리는 지금 절대참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판매액 곱하기 인센티브 지급률 딱 클릭해주고, 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뭐로 해줘야 돼? F4를 눌러서 고정해 줘야겠죠. 왜? 이 셀은 F23이 F24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이제 딱 했더니만 C22, C23 여기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이 앞에 값은 상대 참조로 돼 있어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값이 바뀌지만 오른쪽에 있는 인센티브 지급률은 고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F22, F21로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표 3 볼까? 표 3에서 대출금의 연이율을 적용한 값을 연납입이자에 계산하시오 했네요. 연납입. 자, 대출금에다가 연이율을 연이율 6.8%. 이거 요즘 싼 거 아닌가요? 요즘 너무 이자가 비싸졌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이자를 많이 내야 돼요. 자, 대출금의 연이율을 곱해서 연납입 이자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자, 296만 1,000원 곱하기 6.8%는 여기다 나타내야 되고, 3,564만원 곱하기 6.8%는 요 셀에다 나타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셀은 연이율은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뭐를 해줘야 돼요? F4를 눌러서 달러로 고정해줘야 돼요. 그쵸? 자, 는 쓰고, 대출금 하고 곱하기 하고, 자, 연이율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쵸? 연이율 클릭하고 연이율에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M24가 N24, 23, O23, 뭐 Q23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이 열번호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이 열번호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F4를 눌러서 M만 고정해 줘도 상관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엔터. 아니, 탭키 눌러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결과값을 반영하는 거에는 엑셀에서 엔터만 있는 게 아니라 탭키도 결과값을 반영합니다. 탭키, 짠, 그쵸? 자,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옵니다. 그쵸? 수식을 보면 요 밑에처럼 돼 있어요. 요 값이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M이 N으로, O로, Q로 안 바뀌려면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M20, M20, M20 나왔어요. J21, K21, L21, M21 이렇게 앞에는 F4를 안 누르니까 자, 열 번호가 한 개씩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 4번 볼까요? 표 4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점수에 점수 적용 비율을 적용한 값을 점수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점수는 뭐예요? 40% 곱하기 워드, 30% 곱하기 엑셀, 30% 곱하기 파워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은 항상 곱해줘야 되니까 이 점수 적용 비율은 F4를 눌러서 달러로 탁 고정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적용 비율은 F4를 누른 값은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됐지만 이 점수는 바뀌면서 계산됐어요. 그치? 일씩 늘어나면서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는 쓰고 40% F4 눌러주고, 그쵸? F4 눌러주고 곱하기 워드 찍고 더하기
그 다음에 또 30% F4 눌러서 고정해주고 곱하기 엑셀 점수 찍어주고 더하기 30% 클릭하고 F4 눌러주고 곱하기 근데 여러분 여기 시기 침범해서 안 찍혀요.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셀 클릭하고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됐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엔터 D33, E33, F33 엔터 자동 채우기에서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자,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짜당. 자, 이게 왜 우리가 F4 눌러주는지 알죠? 고정해야 될 셀이 있을 때 자동 채우기 할 때 다 고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셀 주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딱 고정해 주는 겁니다. 자, 순위 한번 볼까요? 순위는 랭크 EQ 함수네. 이건 랭크 EQ 함수 여러분 순위 내는 함수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알아봅시다. 랭크.EQ 함수는 가로 열고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이 되는 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거예요. 쉼표 0. 0과 1이 있어요. 0은 뭐냐면 여기서 0은 높은 수가 1등이에요. 1은 뭘까요? 낮은 수가 1등입니다. 낮은 수가 1등입니다. 기준 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 그럼 이 범위는 사실 바뀌면 안 돼. 기준 셀은 바뀌어야지. 왜?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 우리 반은 범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반이라는 범위 안에서 등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랭크 EQ RA까지 쓰고 타자가 느리는 분들은 이렇게 방향키를 싹 눌러서 랭크 EQ를 선택하고 탭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셀 49.2가 즉 G33이 순표 자, 요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돼요. 그쵸? 범위가 바뀌면 안 되죠. 왜?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등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G33이 G34로 바뀌면 안 돼요. G42가 G43으로 바뀌면 안 돼요. 요 범위 안에서만 등수를 구하니까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앞뒤에 다 달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주세요. 쉼표 0.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 뭐냐면 이 범위를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해. 그리고 바로 F4를 눌러야지 이 범위 안에 달러가 딱 들어가는데 다른 데 이렇게 클릭해. 다른 데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끝에 클릭하고 F4를 누르는 분이 있어. 그럼 뒤에만 행과열에 달러가 들어가요. 그럴 때는 G33도 F4를 눌러서 달러 표시해 주셔야 돼요. 바로 드래그 하자마자 달러 표시를 해줘요. F4를 눌러서 달러 표시해 줘야지만 요 범위 전체에 달러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끝에도 클릭하고 쉼표 0. 높은 수가 1등이니까 그쵸? 우리는 가로 닫고 엔터. 49.22가 10등이네. 꼴찌란 얘기네. 그쵸? 자동 채우기. 저는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배드민턴을 해요. 배드민턴에 제일 못하는 조가 D조거든요. 10년째 D조예요. D조. 운동신경 제로라는 얘기죠. 그래도 배드민턴 즐거워요. 네.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고 나면은 공을 공을 놓고 이기면 가져가고 지면은 이제 못 가져가거든요. 공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네, 읽기 바쁩니다. 읽기 바빠요. 자, 됐나요? 자, 됐습니다. 요거 순위 구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절대 참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행과 열을 고정시켜주는 절대 참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표 5. 혼합 참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셀 주소의 행이나 열에만 달러가 표시됩니다. 알겠죠? 여기 열에만 달러 표시됐던가 여기 행에만 달러가 표시됩니다. 자동 채우기를 할 경우에만 혼합 참조를 사용해. 자동 채우기 할 경우에만 절대 참조나 혼합 참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동 채우기를 할 경우에 행만 또는 열만 바뀌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열은 고정되어 있다든가 행만 고정되어 있다든가 이렇다는 얘기죠. 자동 채우기를 두 방향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뭐예요?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다든가 또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다는 다음에 바로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9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구단. 9구단은 뭐예요?
자, 그것도 한번 해보죠. 1 곱하기, 아니, 2 곱하기 1이나요? 2 곱하기 1? 아니, 1 곱하기 2로 할까요? 자, 1 곱하기, 원래 2다니까 2 곱하기 1은 1해야 된다. 그쵸? 그럼 2 곱하기 1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는 쓰고, 2, 여기 2에요. 여기 숫자에 사실 여기 문자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숫자입니다. 또 클릭하시고, 그쵸?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C, D, E, F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45가 46으로 바뀌면 안 돼요. 왜? C45 곱하기 1, C45 곱하기 2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C45가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46으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F4 두 번 누르면 돼요. 짠, 짠. 그럼 숫자 앞에 달러 표시가 됩니다.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숫자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쵸?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야 돼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46이 47로 바뀌어야 되겠죠. B46, B47, B48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B가 C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왜? B46 곱하기 2, B46 곱하기 3, B46 곱하기 4, 다시 하겠습니다. 2 곱하기 B46, 3 곱하기 B46, 4 곱하기 B46, 5 곱하기 B46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B46은 뭐예요? B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땐 B가 C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F4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B 앞에만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왜?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숫자가 바뀌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문자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B가 C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엔터.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동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하면 값이 나와요. 그쵸? 한꺼번에. 또는 뭐 이렇게, 또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또는 아래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두 번 자동 채우기 할 때, 두 번 자동 채우기 할 때, 두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때 혼합 참조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수강료 곱하기 할인율을 해줘야 되네요. 그쵸? 그럼 수강료 곱하기 할인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료 찍고, 그쵸? 그럼 어디 앞에? 아래로 자동 채울 때는 C58, C59, C60, C60을 바뀌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울 때는 C58이 D58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C58 곱하기 10%, C58 곱하기 15%, C58 곱하기 20%니까 즉 C가 바뀌면 안 돼요. 숫자는 바뀌어야 되지만 문자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 하나, 둘, 세 번 해줘야 돼요. 그쵸? 곱하기 그 다음에 10%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숫자 앞에 해줘야 돼요. 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10%에서 15%로 또 20%로 바뀌어야 돼요. DEF로 바뀌어야 되니까 문자 앞에 달러 표시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57이 58로 바뀌면 안 돼요. 왜? D57 75,000 곱하기 D57, 8만 곱하기 D57, 9만 곱하기 D57, 8,500 곱하기 D57 해줘야 돼요. 요 값은 바뀌어야 되지만 이 값은 아래로 자동 채우기할 때 57이 58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 하나, 둘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됩니다. 엔터. 자,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해서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맞죠? 네, 맞네요. 네. 자, 이제 이게 혼합 참조예요. 그쵸?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했기 때문에 혼합 참조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심화된 과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